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위태롭고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율이 느껴질 만큼 냉혹한 사실을 가감없이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짧은 30일 동안 우리의 국가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증발했습니다. 무려 3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국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수치로 더 구체화하면 26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예비금이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얼음처럼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경제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당 1,480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사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달러 보유고를 동원해 벌인 처절한 소모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입 초기에는 이 막대한 자금 투입 덕분에 환율이 1,44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현상은 대중들에게 금융위기라는 산불이 마침내 진화되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는 안도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숨 막힐 정도로 반전되었습니다. 강제로 억눌렸던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은 마치 되살아난 괴수처럼 환율을 다시 1,450원이라는 위험한 경계선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3조 원 넘게 들여 쌓아 올린 방어둑이 거센 국제 자본의 조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붕괴의 전조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모두 소진한 소방관이 잠깐 불길이 잡히는 듯 하다가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상황과 같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환율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450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보통 사람들의 연금과 부동산 가치, 그리고 미래의 생존 마지노선에 대한 파멸적인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복잡한 금융의 거칠애를 벗겨내고 이 위기 뒤에 숨은 가장 냉혹한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이 국가의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한 가정이 중병이나 사고, 실직 등에 대비해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생명줄과 같은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수입원이 끊겼을 때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국제무역에 고도로 의존하고 에너지의 거의 100%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달러는 석유와 식량, 핵심 원자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축 통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원화를 사용하지만 국제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달러가 없다면 우리의 주유소는 기름이 끊기고 마트의 선반은 텅 비게 되며 공장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비상금 부여 바닥나면 우리는 1997년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IMF식 국가 부도 비극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 신용의 완전한 붕괴이자 수많은 중산층이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던 처참한 기억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수출을 통해 달러와 한 렌을 힘들게 모아온 것입니다. 환율이 1,480원을 향해 치솟는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달러가 극도로 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금고를 열어 시장에 달러를 대거 방출했고 전 세계에 우리는 실탄이 충분하니 투기 세력은 원화 공매도를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3조 6천억 원은 바로 정부가 1,480원이라는 생산호선에서 총대를 메고 소진한 전략적 예비군인 셈입니다. 시간을 2025년 12월로 돌려보면 상황이 악화되는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소규모 변동이 있었지만 이후 반년 넘게 달러를 적극적으로 비축하며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자 대외 환경이 돌변했습니다. 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금리 정책이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의 안전자산을 미국으로 빨아들였고 이로 인해 비달러와 통화들은 집단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혈전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원화는 이 화폐 폭풍 속에서 극도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환율은 순식간에 1,450원의 완충지대를 찢어버리고 1,480원이라는 핵심 진지를 위협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1,48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수입 원유 가격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마트의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으로 전이되어 서민들의 구매력을 20%에서 30%까지 위축시킵니다. 치명적인 것은 막대한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며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도미노식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12월에 자살 특공대 시계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에 근접할 때마다 가차없이 달러를 매도한 것입니다. 비록 환율을 1,440원대로 끌어내리기도 했지만 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금고의 전략물자가 단 한 달 만에 3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모율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의 근본적인 진실을 보려면 사라진 26억 달러 뒤에 숨겨진 세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는 표면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산 내역 중 가장 불안한 변동은 유가증권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매입한 미국 국채나 우량회사채와 같은 수익 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자산이 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넘게 폭락했습니다. 총 보유액은 26억 달러 감소했는데 왜 증권 자산은 82억 달러나 줄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환율 방어전에 필요한 현금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상식에 반하여 채권 가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수익이 보장된 소중한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둘째,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채권 가격 자체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임대료로 생활하려 했는데 병원비가 급해진 데다 부동산 시장까지 폭락하여 자산 가치는 깎이고 집은 헐값에 팔아야 하는 처지와 같습니다. 반면 즉시 투입 가능한 현금 예치금은 5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신호는 정부가 이미 전시 관리 체제에 돌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익률은커녕 단일 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이자를 포기하고 언제든 전쟁터에 쏟아부을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수익률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긴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 남습니다. 3조 6천억 원이라는 산업단지 절반을 살 수 있는 대가를 치르며 시장을 조절했는데 왜 환율은 보름 만에 다시 1,450원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러한 백약이 무효한 좌절감은 세 가지 회피할 수 없는 논리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미 연준의 달러 패권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강한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애원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복원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자본은 수익률이 더 높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철새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시장에 아무리 많은 달러를 쏟아부어도 거대한 금융의 중력을 거스르기는 힘듭니다. 둘째, 우리 내부 기업들의 생존 본능으로 인한 내부 소모입니다. 정부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풀면 열기를 식혀야 할 달러를 에너지 거물들과 수출 제조 기업들이 순식간에 낚아채 갑니다. 달러가 더 비싸질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미래의 결제 대금이나 부채 상환을 위해 앞다투어 달러를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공급한 유동성이 기업들의 공포 섞인 수요에 먹혀버린 셈입니다. 셋째, 시장에 형성된 깨진 유리창 이론과 심리적 공포입니다. 투자자와 시민들은 3조 원이 넘는 개입으로도 추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며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더 맹렬한 달러 매수세가 붙게 되고 불안 심리는 환율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금융전쟁의 논리에서 9위라는 순위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데 불길이 1,450원을 넘어 1,460원을 위협한다면 그 순위의 가치는 순식간에 제로가 됩니다. 1,450이라는 숫자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균형점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구와 같습니다.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의지를 보인다면 이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압박, 연금의 실제 구매력이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수입형 인플레이션은 폭격기처럼 모든 가정의 식탁을 덮칠 것이고 한국은행은 원화 신용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출을 안고 있는 가정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일궈온 집과 땅의 가치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미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은 기우가 아니라 실제 자산 붕괴의 전조입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결코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의 자산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가정의 생존 지혜가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첫째, 단일 통화의 덫에서 벗어나 자산의 국적 다양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맨몸으로 한파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필사적으로 달러를 지키듯 여러분도 자신만의 달러 비상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는 여러분의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의 안전을 전략적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막연한 투자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본진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뉴스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본질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식의 거대 담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차가운 재무 데이터의 수치와 시장의 실제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정보의 비대칭 시대에 여러분의 인지 능력이 부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3조 6천억 원의 유출 사건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1,480원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미래를 가불했었고 1,450원의 현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금 투입만으로는 추세를 돌리기 어렵다는 잔혹한 진실은 폭풍의 중심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한 벌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대세를 읽고 미리 대비한다면 이 격렬한 파동도 여러분의 부의 여정에서 통제 가능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부의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